네, 2022년 6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사 갈등도 아니고 노동 문제라 그래야 되나요? 윤석열이 맞을 또 하나의 퍼펙트 스톰. 이거는 민노총 발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안전운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처리, 그 뒤끝을 윤석열 정부가 아주 골치 아프게 상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6월 7일부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운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물동량이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죠. 포항제철, 광양제철 같은 데서는 그 거대한 철 제품이 나와야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운반 안 하면은 자기네 공장에 쌓이죠. 굉장히 덩치가 큰 거니까 금방금방 늘어나죠. 포항제철에서는 하루 2만 톤, 광양제철에서는 하루 15,000톤이 나와갖고 수송이 돼야 됐는데 이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도 하루에 18,000톤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쌓이다가 배달이 안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공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생산을 줄여야 되겠다. 이게 줄이면은 그 다음 여파가 커집니다. 자, 현대차 울산 공장 하루에 5,000대 가량의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이 물건을 만들려면은 각종 부품들이 들어와서 조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품이 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안 들어와가지고 한 2,000대 정도만 생산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완성된 차도 이들이 배달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난리죠. 그래서 공장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무실 직원들까지 나와서 직접 차를 몰고 이걸 빼내는 공장 바깥으로 옮기는 로드 탁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건설업계입니다. 왜? 시멘트가 지금 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지금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멘트를 받아갖고 만드는 건 뭐예요? 자갈하고 비벼갖고 모래하고 섞어서 레미콘 만들죠. 레미콘 공장이 못 돌아가는 겁니다. 레미콘 공장은 바로바로 열몇 시간 내에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료가 안 돌아오니까 못 돌리죠. 그러면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또 공사를 못 하는 겁니다. 또 많은 현장에서는 철 제품이 와야 공사를 하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다 스톱되니까 제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전체 건설 현장이 다 스톱이 되는 거죠.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물품이 나오죠. 뭐 이런 물건들이 되게 석유화학 제품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거 지금 배달이 막히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연대는 반도체 원료 운송도 막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이 다 됐는데 이거를 일몰시키지 말고 그대로 계속 해라 라는 거고, 이러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에다가 짐을 맡기는 사람들은 야, 니들이 이거 되고 나서 너무 많이 화물료를 요구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를 한 3년, 2년간, 20년, 3년간 해보자라는 거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거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때 확 도입했으면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 결정이 됐을 텐데 한 3년만 했다가 3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 그래서 2020년에 시작해서 20년, 21년, 지금 22년, 3년째 돼가죠. 그래서 일몰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고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물 연대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송 거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돌아가지 못하고 동맥경화에 걸리는 상황이 된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자재가 보급이 안 되고 그러면 더 뛰겠죠. 서민은 죽습니다. 네. 자, 안전운임제라는 거를 왜 그런 문재인 정권이 도입했냐? 자, 화물 기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실제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화물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고 각자가 차주입니다. 차주가 뭐 차를 여러 대 두고 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각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를 갖고 이제 어느 회사에 물건을 받아갖고 배달해 주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과적도 하게 되고 과속도 하게 되고 또 적은 돈을 받고 일거리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과속 또 빨리 가서 하루에 3탕 뛰는 게 4탕 뛰면 더 낫지. 그러니까 과속을 한다.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를 낸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큰 트럭인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이들이 받아야 할 운송료를 정부가 규정해 준 거죠. 그래서 운송료보다 기업체가 더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하로 주면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운송비가. 3년째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 차주들은 혜택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파업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물건을 맡겼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계속 이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도 손해다. 운송비 이렇게 높여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화물차가 한 42만 명 정도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만 6천 명, 6.2% 정도만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 시멘트 운반하는 거하고 컨테이너, 큰 트럭들만 운전하는 그 차주만 적용을 받았어요. 요즘 뭐라 그러나요? 용달이라고도 하는 그 작은 차들 있죠.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 가면 가끔 겁나게 달리는 차들. 그런 차들에게만 적용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은 상당히 겁이 나니까. 물론 다른 차량 애들에게도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부가 고시하는데 그건 강제성이 없고요. 이 컨테이너 차하고 시멘트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부과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13명의 화물 차주 측 또 이 화물 차주한테 물건을 주는 쪽 또 공익 대표에서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게 이 기름값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요즘 휘발유 리터당 2,0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송료가 올라야 되죠. 그래서 유가가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4번씩 하자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7차례나 운임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화물 차주들이 유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른 걸 여기에 민노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물차 기사나 그 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런 동네에서 마트를 하거나 세탁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 사업자죠. 그리고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업이 혼자 개원한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죠. 그런데 그 개인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기가 결정하죠.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럼 내가 삼계탕을 하는데 반계탕은 9,000원, 삼계탕은 15,000원.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자기가 맛이 있고 더 좋으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서울 시내에서 이 땅값 반영하고 임금 반영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정부가 딱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이 저도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면은 그 의사가 더 잘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못할 수도 있는데 수가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거기 따라 적용이 되고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물 운반할 때 화물 가격도 의사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얼마 하듯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화물차 차주나 기사들은 어느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노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화물노조가 아니고 화물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연대, 분명히 노조가 아닌데 이게 민노총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왜 민노총 산하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조가 아닌 단체인 경우에 파업할 권한이 있느냐? 노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노동상권은 보장되기 어렵죠. 왜?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농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회사 소속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농민들도 무슨 단체를 만들어 집단 행동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근데 이렇게 노조처럼 움직이기는 좀 곤란하죠. 근데 화물연대는 민노총의 멤버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가격도 원래 양측이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매우 더운 날 시내 나가서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더니 1,000원 받더라고요. 1,000원짜리 아닌데 받더라고요. 뭐 어떻게 잘 귀할 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안 사 먹으면 그막인데 지금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13명의 위원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가격을. 유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변동도 시켜주고. 그런데 이제 안전하게 차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로 인해서 이제 가격을 올려준 거죠. 이렇게 하면 왜 이걸 정부가 했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안전이란 이유. 안전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인민민주주의자들이죠. 문재인 정권 같은 사람들이죠. 안전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도 못 찾아. 세월호 갖고 계속 안전 떠들어서 국민들 지지받았고 집권했는데 안전만을 주장한다면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없어져야 되죠. 안전만을 주장한다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직업은 없어져야 되죠. 저희 같은 기자들도 현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안전을 무시하고 뛰어듭니다. 안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불이 났을 때 내 살려면 도망가면 제일 빠르지. 도망가지 않고 제가 뭐 옷을 벗어서 확 덮쳐 꺼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안전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안전을 어떻게 가격화할 수 있나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 화물차 운송료가 30% 올랐다, 16.5% 올랐다 양론이 있어요. 30% 이상 올랐다는 거는 이 물건을 맡겼던 화물 주인들이고 16.5% 올랐다는 건 화물연대 측 주장입니다. 이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는 정확한 거는 화주들의 주장이 정확하답니다. 그럼 화물연대의 주장은 뭐냐? 이건 정부가 고시로 한 걸 토대로하면 이것도 맞답니다. 근데 지금 워낙 기름값이 뛰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운송료가 뭐가 다 오르잖아. 기름값 뛰면 다 오르잖아.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계속 하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정부의 압박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운송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죠. 그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걸 정식으로 도입할지 없앨지 그걸 하자 그랬는데 화물연대는 당연히 기득권이 3년 동안 한 게 덕을 봤으니까 계속 하라 이러는 건데 이제 경제 사정이 나빠지니까 그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걸 해놓고 그러면 원래 계획은 올해 초에 이거 입법화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대통령 선거 들어가니까.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죠. 이거 건드려봐서 그럼 민노총이 예민해지면 민주당 지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이긴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겠지. 그때 와서 뭐 민노총 얘기 들어주면 민노총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뭐 기업주가 어렵다 그러면 뭐 그건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업들 망하면 뭐 어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상태에서 화물연대가 지금 일종의 파업에 들어가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냐가 된 거예요. 국힘당은 왜 니들이 안 했냐? 민주당은 뭐 야 원래 하려고 그랬던데 국토부가 했어야 되는데 주관부처는 국토부죠. 국토부가 원래 총 안 했다. 뭐 어쩌고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렇고요. 자, 지금 어쨌든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게 됐는데 이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물연대도 물러서지 않을 거고 유가가 올라가고 다 물가가 올라가서 이 화주들도 물러서지 않을 거고 이 또 화물연대의 조건을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탁송료를 올리게 되면 또 다 건설비, 아파트값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참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는 참 퍼펙트 스톰,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경제 문제, 물가 문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참 지내놓고 나면 되게 얄미워요. 시장에 맡겼으면 되는 거를 자기들이 개입해서 손을 대놓고 그때는 이제 민노총 위한 거니까 했죠. 그걸 득을 받고는 그냥 몰라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유가가 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원자력이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 못하도록 짓지 못하도록 다 해놨죠. 그런데 지금 와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는 정권 전순이 책임 없다고 빠져 있는 거예요. 화물 연대도 이 모양 이 꼴 만들었고.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전 되게 화가 나요. 자, 같은 어려움을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 개인 사업자들이 다 받았죠. 노래방 주인들 손님보다 음식점도 안 와. 그거 어떻게 정부가 풀었습니까? 그 돈을 줬잖아요. 정부 지원금. 또 그거로 인한 문제가 인프레가 되었고 또 세금으로 많이 걷어들이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화물 차주들도 그렇게 풀었으면 될 걸. 이거를 뭐 정부가 개입해서 안전운임제라는 해서 가격을 정해주고 또 화물차 사람들이 과속하고 과로하면 사고 난다고 그래서 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사실은 3년 동안 했지만은 사고가 덜 났는지 더 났는지 조사된 게 없어요. 그럼 문재인 정권 뭐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총 같은 데에서는 뭐 했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만 어렵게 만들고 말은 안 하지만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들입니다. 그들이 싸는 똥을 쳐내야 되는 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일인데 참 짜증나죠. 근데 화물연대에서는 노조는 아니지만 파업을 하고 있고 그게 커지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퍼펙트 스톰이 올 겁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제 말씀 이해하셨으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